뭐야, 이거 뭐 알파, 베타 쓰는 것까지 가르쳐 주네.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개념은 18번 개념이고요. 네,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때 요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봅시다.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근이 알파, 베타인 걸 통해서 이 2차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될지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일단 맨 앞에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 A로 묶겠습니다. 묶었어요. 묶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다. 자, 2차식을 A로 묶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넘어갈 수 있어요. 납득되시죠? 그죠? 자, 이때 요 안에 있는 거 보세요. 1차항의 개수가 A분의 B고요. 상수항이 A분의 C입니다. 자, 이거랑 근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볼 거예요. 자, 결국에 인수분해 되었을 때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온다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근이 알파, 베타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한번 볼게요. 요 안쪽을 풀어서 보겠습니다. 중괄호를 해야지. 중간에 괄호로 묶여 있는 거 이해가 되나요?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묶은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x로다가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묶여져서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관련이 있나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요 노란색이 같습니다. 그죠? 노란색 네모친 것끼리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네모친 것끼리 같습니다. 그죠? 같은 식을 인수분해해서 풀었고요. 앞에 똑같이 A 붙었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같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A로 묶었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의 개수인 A로 식 전체를 나눠주면은 개수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거를 2로 묶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식 전체를 2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이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알파와 베타의 합과 관련이 있는데 앞에 보세요.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죠? 그래서 이때 근의 합은 1차항의 개수를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해. 부호 반대로 바꿔줘야 돼요. 알았죠? 안 바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알았죠? 안 바꾸시면 틀려요. 그 다음에 곱은 어떻게 돼요? 곱은 이 부분이 곱이 되겠습니다. 얘는 플러스 알파 베타니까 그대로 곱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근의 합과 곱을 구할 때 직접 근을 두 가지를 구하지를 않아도 합이랑 곱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이건 어디까지나 근이 두 개일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실근이든 허근이든 두 개일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중근인 경우에는 어때요? 중근인 경우에는 합이랑 곱 같은 거 얘기해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근이 두 개인 경우에 이렇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 생각을 해봐. 중근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얘 중근까지죠? 맞나요?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중근까지잖아. 봐봐라. 근이 하나밖에 없는데 x는 1 하나밖에 없을 것인데, 그지? 근의 합이 2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근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근이 두 개인 경우 이런 식으로 근의 합과 근의 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근의 합과 곱을 뭔가 문제 조건으로 사용을 하시고 싶으면 중근을 가지지 않는다는 그런 저게 있어야 되겠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논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준단 말이야. 알파, 베타가 있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인데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른 두 근이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자, 요 워딩을 주목을 해주세요. 서로 다른 두 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란 얘기가 없으면 중근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서로 다른 두 근에 대해서 알파, 베타인데 뭐 합이랑 곱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구하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이 경우에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뭐 이런 거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근이 알파, 베타고요.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도 써줘야지. 근이 알파, 베타고 이런 식으로 해준 거야. 그런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구하랬어요. 그죠? 내 생각에는 이거는 인수분해가 쉽게 되기 때문에, 그죠? 인수분해가 되나? 야,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쉽게 되기 때문에 근을 구해서 그냥 제곱해서 더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것도 있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간단한 정수해가 안 나오는 또는 유리수해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곱셈 공식 이용해야죠. 자, 이걸 활용하면 어떻게 돼요?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구해낼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알았지? 그래서 뭐 이거는 문제는 크게 보고 넘어갈 건 없는 것 같고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런 식으로 구하라고 한다. 알았지? 그래서 무조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변형해서 구하는데 식을 변형해서 구할 때 얘랑 얘가 꼭 들어가게끔 해줘야지 써먹을 수 있겠죠? 그죠? 자, 19번 개념이죠. 두 근이 특수하게 주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형별로 하나씩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형 50번 볼게요. 페이지는 124페이지. 두 근의 비가 1대 2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근의 비가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줬어요. x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줬어요. 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근의 비가 1대 2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두 근을 갖다가 이렇게 둘 거예요. K랑 2K로 둘 거예요. 알았죠? 자, 이런 걸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비례상수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자, 1대2는 1이랑 2는 실제 근이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 근이 아니지만 걔네를 갖다가 정말 근으로 쓰기 위해서는 K랑 2K처럼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걸 비례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두 근이 K고 2K입니다. 그러면은 근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자. 근의 합은 K 플러스 2K니까 3K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근의 합이 되는데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어라. 이렇게. 그렇죠? 근의 합이에요. 다음 곱이다. 곱은 K 곱하기 2K 하면은 근의 곱이 나와서 2K 제곱인데 그거는 얘를 그대로 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마이너스 2M을 그대로 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K가 여기에서 4가 나오고요. K 값에다가 4 집어넣었죠? 그러면 이 화살표로 바꿔야 되겠네. 2 곱하기 16 해서 32는 마이너스 2m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이렇게 가려져 있던 계수 m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또 볼만한 게 두 근의 차가 주어졌대요. 이 경우에는 두 근의 b가 주어진 경우가 되겠고 두 근의 차가 주어졌다. 자, 두 근의 차가 2다라고 했습니다. 두 근의 차가 주어지는 경우인데 8번 문제 볼게요. 두 근의 차가 2라 그랬습니다. 두 근의 차가 2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해볼게.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차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맞나요? 맞죠? 차라 그랬으니까 이게 음수가 나올 걸 대비해서 절대값을 씌운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근의 차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씌운 게 되겠습니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하다. 그치? 뭐야? 괜찮아? 응. 자, 그래서 방정식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의 두 근의 차가 2라고 했고요. 그럼 두 근의 합과 곱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x제곱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었으니까 아주 땡큐죠.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m-1이고요.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상수항 8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구해 볼 텐데 어떤 걸 이용해서 구하냐?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구하겠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로 나타낼 수 있었죠? 어떻게 해요? 자, 이거를 제곱하고요.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니까 여기에서 빼줄 거예요. 얼만큼?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둘이 4 알파 베타만큼 차이 난다고 아주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m-1이고요. 다음에 알파 베타는 8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32 이렇게 나오고 자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인데 뒤에 마이너스 32 있으니까 마이너스 31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제곱을 해도 괜찮아요. 이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제곱하는 알파 마이너스 제곱 베타를 제곱을 하나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등식으로 연결해서 써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2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최종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에 대한 2차식을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까지 공간이 모자랄 줄 몰랐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m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뭐가 이상하다. 마이너스 5네요. 미안해요. 마이너스 5죠. 플러스 5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인데 잘못 적었죠? 7이랑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가지 값이 나온다. 그지? 음.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이 있나 보자. 한 근이 다른 근의 P배인 경우 보겠습니다. 요 부분 좀 지울게요. 유형 52번입니다. 말을 P배라고 했지만 뭐 2배일 수도 있고 3배일 수도 있고 4배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몇 번 문제 볼까요? 이번엔 끝에 거 볼까요? 13번 볼까요? 자,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근데 한 근이 다른 근의 4배래요. 그죠? 4배. 많죠, 그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썼던 비례상수 K 쓸게요. 그죠? 어떤 근이 K였어요. 그러면 다른 한 근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뭐 4분의 1K 또는 4K 이렇게 해주면은 둘이 4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굳이 4분의 1K로 할 필요 없잖아. 그지? 이거를 근 하나를 K로 뒀으니까 다른 하나는 4K로 두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이번 왜 자꾸 X제곱 앞에를 이거 좀 다른 숫자로 두면 좋겠는데 그래야 연습하기 좋은데 아무튼 1이니까 땡큐 하고서 자, 요거 마이너스를 빼버리고 요게 이제 근의 합이 되죠? 근의 합인데 K랑 4K가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더해서 5K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곱을 봅시다. 곱은 5m-4 상수항이 그대로 오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K랑 4K 곱해서 4K 제곱이라고 해주면 돼요. 맞나? 그죠? 여기에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걸 변형을 시켜가지고 K를 M에 대한 식으로 만들고 여기다 집어 넣어서 M에 대한 2차식을 풀 수밖에 없겠다. 그지? 네, 그래서 양변을 5로 나눠주니까 K는 M-2라는 관계식이 나왔고요.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죠? 자, 집어넣으면 이런 2차식이 나오고요. 정리해보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 20입니다. 30처럼 보이네. 20으로 바꿔드릴게요. 20.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4, 1. 이거 맞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1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m이 될 수 있는 거는 4분의 5랑 또는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 값에 따라서 k 값도 다르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근각에서의 관계랑 연장되는 내용인데 두 수를 근으로 가진다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 어떻게 되는지도 예상할 수 있겠죠? 목이 왜 이래?
아까 전에 근각계수에 관계할 때 2차 방정식이 근을 알파, 베타로 가지면은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근이 알파, 베타인 걸 통해서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냐가 판별이 되는 것이다. 2차식이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냐가 판별이 된다. x-알파 가지고 있다. 얘는 x-베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하나씩 보면 되는데 유형 53번 보세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1번 문제부터 보죠. 1번 보면은 근이 2랑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자, 2를 근으로 가졌으니까 x-2라는 인수가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졌으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인수들을 이렇게 적어주고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요 앞에 아무것도 안 곱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 플러스 루트 3이랑 2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가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x 플러스 잠깐만, 얘는 인수를 가진다고 보지 말고요. 어차피 x제곱으로 시작할 거잖아. 그치? 근의 합이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근의 합이 이렇게 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근의 곱이 오고 는 0이다가 된다 그랬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근의 합을 여기다가 적고 근의 곱을 여기다가 적으면 되죠.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4죠. 예,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이 되죠. 4 빼기 3 해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그지? 그 다음에 복소수가 나오는 경우도 볼까요? 11번 보겠습니다. 근이 3-i고 3 플러스 i래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좀 난 바꿔볼게. x제곱의 개수가 3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작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3으로 하고 요 안에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 그죠? 요거랑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오는 게 어떻게 돼요? x제곱 하고서, 자, 여기에는 근의 합이 오고요. 다음에 여기에는 근의 곱이 오면 돼. 그죠? 자, 둘이 합이 오겠습니다. 6. 맞나요? 다음에 둘의 곱이 오겠습니다. 자, 이런 거, 켤레목소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하라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 10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래서 는 0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괄호만 풀어주면 돼. 3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30은 0이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정답 아니에요. 변형시킨 겁니다. 일부러. 알았죠? 왜냐면 x제곱 앞에 다른 개수가 오는 것도 연습을 시키려고 이렇게 일부러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에서 19번 유형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정식을 가르쳐줘요. 자, 이런 방정식을 가르쳐줍니다. 자, 근데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서 뭐 여러 가지 구해보고 있는데요. 어떤 걸 구해보는지 보겠습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거 볼 때 x제곱 앞에 뭐가 붙었는지 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붙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근의 합, 여기가 근의 곱이 되겠습니다. 근의 합은, 자, 부호 떼고 3.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호를 떼는 게 아니고 사실 반대로 한 거죠. 내가 뗀다고 표현했지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5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15번 봅시다.
자, 이번에 근을 갖다가 2알파 마이너스 1이랑 2베타 마이너스 1인 거를 봐달래요. 그죠? 두 근이 이런 걸 봐달래. 그지? 맞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x제곱 계수가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x제곱이고요. 다음에 근의 합이 올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옵니다. 근이 두 개가 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2가 근의 합이죠.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 x 붙이고요. 다음에 근의 곱이죠. 그대로 이어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풀어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봐야 해요. 2로 묶어볼까요? 여기를 2로 묶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알파 플러스 베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다음 얘 풀어보면 4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또 묶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로 묶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에 알파 플러스 베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여기에 있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용해서 개수들을 전부 다 구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공간이 모자라네. x제곱이고요.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었어요. 그럼 3 빼기 2니까 2고요.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가 5고 그러면은 플러스 20에 마이너스 6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5는 0이다. 이거네요. 되시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이용해서 다른 형태의 근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형태의 근을 이용한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2차 방정식 이용한 인수분해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래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요게 없죠, 지금. 그죠? 근데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그냥 는 0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없는데 내가 만들었어요. 그죠? 그랬을 때 근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이 2가 나오죠? 그러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지? 그지? 자, 그럼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이 x 플러스 루트 2랑 x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인수를 가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맞나요? 이러면은 인수분해가 끝났잖아. 맞죠? 그죠?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이 아니지만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근을 구해서 그걸로 인수를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쉽고요. 뒤로 넘어가서 좀 복잡한 걸 봐야죠. 4번이요.
자, 이건데 똑같이 는 0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네, 그래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근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생각했을 때, 이런 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x 마이너스 이거.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죠? 이게 다잖아.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죠?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끝이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인수분해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는 0이다 라고 해서 방정식을 푸는 방식으로 어떤 인수를 가졌는지 추측하는 방법이죠. 맞나요? 이런 느낌이고 하나 더 풀어볼까요? 10번 볼까요? 10번. 이건데 얘는 인수분해지만 또 0이라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풀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짝수근의 공식 쓰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근의 공식 쓴 거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거 마이너스 5지? 그죠? 마이너스 오면 루트 5i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근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i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위에 플러스 붙은 거 기준으로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5i라는 인수가 이 안에 들었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뒤에 거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여기는 마이너스인 게 들었다. 근데 이거 주의해줘야 되는 게 뭐가 허전한지를 봐야 돼요. 봐라. x제곱이죠, 이거. 얘는 2x제곱이잖아. 어떻게 해줘야 돼? 2를 붙여야 되는구나. 맞죠? 자,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해준 다음에 개수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오류가 납니다. 알았죠? 지금 내가 인수가 얼마다라고 하는 거는 x 앞에가 1인 것들의 인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가 어떤 거인지에 따라서 요 앞에 붙는 숫자를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런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했어요. 그 켤레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플러스 마이너스 붙는 이런 걸 켤레근이라고 하죠. 그런데 켤레근이라고 하는 게 그 켤레복소수 형태로 나오는 허근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맞죠? 루트가 살아있는 애들, 그러니까 무리수 해를 구했을 때도 켤레근 형태로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그지? 그러면 129페이지 1번 보세요. 자, 여기만 읽으면 돼.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했죠? 그럼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 간편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1번 문제에서 근이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인데 방정식을 구해달래.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인데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대요. 이때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된다. 그치? 자, 이 a가 뭐예요? 마이너스 a가 근의 합이죠? 자, 둘이 합입니다. 이해돼요? 바로 와야 돼, 이렇게. 자, 다음에 근의 곱은 b고요. 얘네 둘이 곱하면은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합차식 활용 잘 돼야 됩니다. 이제 자, 4 마이너스 3입니다. 혹시 몰라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고 b가 1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정식?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간편하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어떤 걸 이용한 거예요? 켤레근인 거 이용했죠? 그 다음에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했죠? 그렇게 해서 가려져 있던 개수를 간편하게 찾는다.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른 게 있나? 비슷한 얘기 하고 있네요. 5번에서 8번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쭉쭉 넘어가서
헛수 나오는 걸 봐야죠. 그죠? 12번, 14번. 130페이지에 12번에서 14번 유형. 네. 한 근이 1 플러스 2i래요. 그러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2i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이후는 이거랑 같습니다. 맞죠? 이후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똑같네. 뭐 이렇게 쉬운 거밖에 없어. 그래서 유형 풀이는 끝났고요. 한 10분 정도 있다가 보내드릴 텐데 숙제를 미리 낼게요. 숙제는 130페이지까지 숙제예요. 그래서 오늘 진도는 개념 18번부터 22번까지 해서 이제 혈내근까지 나갔다. 단원 마무리는 다음에 일요일에 오면 내가 한번 싹 풀겠습니다. 홀수번을 풀든 짝수번을 풀든 정해서 딱 풀겠습니다. 문제 푸는 걸 좀 많이 봐야 돼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숙제는 130페이지까지 기본 요약만